자, 이제 이어서 공동소유 쪽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공유가 힘하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합의와 총유 이 두 가지는 시험에는 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시험 공부는 공유를 정확히 하시고 이게 차이점 있겠죠? 그 차이점과 이것들도 차이점 있겠죠? 그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공유 그러면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죠? 내 것이 공유 지분입니다. 우리 것은 공유물이에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물은 우리 거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공유물은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죠. 공유물 전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지분 비율이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 자동차 한 대를 갑과 을이 공유해요. 지분 3분의 2, 3분의 1 있다 해보세요. 그럼 자전거를 뽀갤 수 없죠? 그래서 갑이 21 타면 을이 11 타면 되겠죠? 이렇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혼인이 되니까 아파트를 쪼갤 수 없어요. 갑이 뭐 2년 살면 을이 1년 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뭐 별거한 부부라면 그래 가능해요. 같이 살면 큰일 나겠죠. 별개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우리가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에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노인정 이런 것들.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의 공유예요, 공유. 그럼 이것도 공유니까 지분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 이건 지분 비율 아닙니다. 이게 지분 비율은 큰일 나요. 아파트 40평 사면 엘리베이터 하루에 2번 타면 20평 살면 한 번만 타야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이것은 공유지만 민법상 공유와 달라요. 이 집합건물의 공유는 그냥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타도 여기 몇십 번 타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작년 정답으로. 그래서 두 개를 헛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공유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합니다. 다음 공유물은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 공유물 관리행위, 공유물 처분 변경행위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유물 보존은 각 공유자가 각자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각자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죠. 뭐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 공유자 과반수 틀려요. 머리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럼 관리행위가 뭐죠? 관리행위는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는 여기. 누가 대신 청소해주면 고맙겠죠? 이건 청소가 아니라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용 수익 방법. 누구한테 임대차 할 것인가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런 사용 수익이에요. 그건 누가 결정한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물 처분할 때는 전원동이 있어야겠죠? 이건 전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일단 비교하셔야 돼요. 지분 처분은 자유죠? 근데 공유물 처분 변경은 우리 거니까 전원동이 우리 전부동이 어디야겠죠? 이걸 비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해요.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다. 갑이 내 지분을 담보로 저당 잡혀요. 이건 지분 처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을동이 필요 없습니다. 을동이. 근데 이 공유 토지 이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 그럼 이건 공유물 처분이라 전원동이 어디 하겠죠? 전원동이. 그럼 자 다시 이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대요. 지상권. 이 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보존관리 처분정이 어디입니까?
공유물의 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보존행위예요, 관리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다 물권행위, 다 처분행위죠, 물권행위. 그러죠? 엄청난 처분행위예요. 잘못하면 우리 땅 30년간 사용 못할 겁니다. 엄청난 처분행위. 그러니까 전원동의 얻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정기상권이면 이것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그래서 전원동의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관법지 할 때. 다음 시간에 관법지 할 때 토지가 공유인데 공유 토지에 법정기상권이 생기려면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근거로 이제 법조문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이제 89페이지입니다. 이제 상단에 1번 공유가 있죠? 자, 가로 2번 지분의의하고 법조문이 있죠? 262조 보세요. 자, 1항. 물건이 지분에 와요. 수인 소유라는 때 공유를 합니다. 2항. 공유자 지분은 균등 추정돼요. 따라서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등기하겠죠?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263조 보세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 지분 처분 자유예요. 그 다음 공유물 전부죠.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2번 공유자랑 공유관계겠죠.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 못하죠. 전원동의 얻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265조. 공유물 관리가능상은 공유자 지분 가반수죠. 그 지분 빠지면 틀려요. 공유자 가반수 틀립니다. 우리 시험 아니고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지분 가반수. 지분 가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할 수 있죠. 다음 266조 1항.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기타물을 부담한다. 즉 예를 들면 공유물에서 수익이 생기면 지분 비율만큼 수익을 나눠 갖겠죠. 그럼 관리비도 지분 비율만큼 내야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밑에 양괄호 1번 공유물 처분 변경이가 있죠. 그럼 동그란 1번의 두 번째 줄. 따라서 공유물 타인의 양도가 소유권 이전, 양도하거나 공유물의 담보물권 설정한 행위는 처분행위죠?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동그란 2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처분 변경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일병이 공유해요. 갑 지분 3분의 2. 과반수죠? 얘들 합하면 3분의 1이 하겠죠? 그냥 지분 합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유는 그 하나의 소유권을 이렇게 분량적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걸 양적 분할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하면 3분의 1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을 지분 6분의 1, 병 지분 6분의 1 그러면 3분의 1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A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을병 동의 없이 이 전부에 대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달라요. 그럼 갑은 을병 동의 없이 매매했죠? 그럼 이 매매 전부 유효입니까? 3분의 2만큼 유효입니까? 전부유예요. 전부유효. 다음, 갑은 A에게 의무가 생겼어요. 을병 동의 얻어줄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도 을병 동의 없죠? 이거 전부유효입니까? 이건 처분행위라 권한이 있어야겠죠, 권한. 을병 동의 없으니까 지분만큼만 유효해요. 이건 처분행위, 처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3분의 2만 유효입니다. 그럼 3분의 1은 무효죠? 3분의 1은 무효니까 을병은 우리 지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무효니까. 그래서 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토지 공유자가 누구예요? 이제 A와 을병이죠? 그럼 을병은 자기 지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조심히 청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제 A가 과반수권자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A한테. A가 이제 과반수니까. 그러겠죠? 이제 A 을병이 공유하는데 A가 과반수잖아. 그러니까 A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함부로 가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동그랑 2번은 밑줄을 그리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유물 관리 보존이죠.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공유에서 거기가 제일 시험이 잘 나요. 동그라미 1번. 자, 다시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 지분 3분의 2예요. 얘들을 1분의 1에게 줘서 합하면 6분의 1, 6분의 1 가정해 보면, 자, 이번에도 갑이 을병동의 없이 목적물 전부를 A에게 임대차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A 점유는 전부 적법입니까? 3분의 2만 적법입니까? 이게 관리행위죠? 관리행위. 그럼 A는 을병동이 없지만 과반수동이 얻었죠? 그러니까 전부 적법이에요. 전부 적법입니다. 그럼 A 임대인은 갑을병입니까? 갑입니까? A의 임대인. 갑만 임대인이죠. 을병은 동의 안 했죠? A는 을병 누군지 몰라요, 얼굴. 그래서 A 임대인은 갑만 임대입니다. 그럼 A는 월세가 120이라면 120을 누구한테만 주면 돼요? 갑에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갑에게. 을병은 임대인 아니죠? 동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을병은 내 지분만큼 20만원씩 월세 달라고 아무 청구 못해요. 그리고 을병은 우리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병은 A한테 어떠한 권리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A는 전부 적법점이니까. 그리고 을병은 임대인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해보세요. 우리 A 찾아와서 야, 월세 120 중에 20만원 나한테 보내. 그러면 A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장마철이 좀 미쳤니? 너 누구니? 그래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A는 누구한테 월세 보내요? 갑에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을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지분만큼 20만원씩 월세 달라고 청구하면 되죠. 갑에게. 그러죠? 그럼 손해 없죠? 그래서 관리행위, 점유 사용을 누가 할 것인가는 갑 혼자 결정해요. 얘들은 그에 상응하는 월세만 받으면 손해 없죠? 그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밑줄이 3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첫째 밑줄이 특정 부분이에요. 세 번째 밑줄이 공유물 전부입니다. 중간의 밑줄이 부당이 되게 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당연한 거죠? 다시 갑을병에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2. 얘들 6분의 1씩. 자, 그럼 갑이 관리행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첫 번째 밑줄, 갑이 특정 부분을 을병 동의 없이 혼자 점유할 수 있죠? 갑이 결정합니다. 갑이. 을병은 이게 타인에게 빌려서 임대료가 60이라면 임대료 10만원씩 청구하면 되죠? 부당인데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갑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갑은 또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갑 혼자 배타적 점유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니까. 그럼 을병은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120이라면 20만원씩 받으면 손해 없죠? 갑 혼자 단독으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자, 이제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 공유자가 임대를 할 것인가,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갱신 거주할 것인가.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관리행위 보셨고, 이제 반가로 2번 공유물 보존이 나왔죠? 1번 보존은 각자 단독 할 수 있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공유자 중 1인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어요. 침해. 동그라미 3번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침해한 겁니다. 누가 침해한가 달라요. 그럼 왼쪽에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침해를 보겠습니다. 다시 갑을병이 공유합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갑 지분 3분의 2예요. 얘들 6분의 1, 6분의 1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A가 전부를 불법 점유. A가 전부를 불법 점유하면서 자기 앞으로 무효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건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입니다. 자, 전부 민도청구에서
A를 쫓아내고 2등기 전부 말소해야겠죠. 그럼 보존행위로서 갑은 당연히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도 소수 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보존행위,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해야겠죠. 보존행위로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 A가 여기를 한 달간 점유함으로써 월세 120만 원을 못 받는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은 돈으로 하는 거죠. 돈이 곧 지분이에요. 지분.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지분까지만. 특약이 없느나. 그래서 20만 원 청구, 20만 원, 80만 원 그래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밑줄 있죠? 첫 번째 밑줄이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단 손해배상은 마지막 밑줄 지분 대응 비율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3번은 공유자 중 한 명이 침해하는 거죠. 다시 갑을 병행 공유합니다. 갑 지분 3분의 1이에요. 얘들 6분의 1, 6분의 1. 자, 근데 이번에 을이 갑동의 없이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요. 지분 6분의 1인 사람이 갑동의 없이 전부를 지배합니다. 그럼 이거 전부 불법입니까? 6분의 1만큼 유효입니까? 찍지 마시고 점유 사용이 보존입니까? 관리 처분 셋 중에 뭐죠? 셋 중에 뭐예요? 관리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사용수익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 타인에게 빌릴 것인가, 그 임대차를 그만둘 것인가, 너가 점유할 것인가, 누가 점유 사용할 것인가 결정한 게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 그럼 누가 결정한다? 지분과반수. 그러니까 을은 갑동의 없이 목전문 전부를 점유해요. 그러면 6분의 1 유효 아니에요. 지분만큼 마음대로 점유한다면 지분과반수 결정할 필요가 없죠. 이 눈꽃만큼만 점유하려고 해도 갑동이 어디야 돼요? 다시 무조건 관리행위는 지분과반수. 을이 공임을 눈꽃만큼만 점유하려고 해도 누구 동의해야 된다? 갑동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불법이에요. 전부 불법입니다. 갑동이 없으니까. 그럼 전부 불법이니까 쫓아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서 공임을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불법이니까. 전부 불법이에요. 왜 그래요? 관리행위는 항상 과반수 동의 어디야 되니까. 과반수. 그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공유 주장이 있죠? 동그란 1번은 뭐 당연하죠? 내 지분을 누가 부인한다. 그럼 그 자를 상대로 지분 확인 청구할 수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 다음 동그란 2번을 보시면 자 2번은 이게 2번도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건데 잘 봐보세요. 보존행위는 지분이에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분은 보존행위 없어요. 그래서 자 동그란 2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해요. 공유 지분이니까 지분. 물을 보존행위. 다시 속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 아니에요.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 지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공유물도 아니죠. 보존행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그때 전부인도 청구, 전부 말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지분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지분은 독립적이니까. 공유물은 우리 거지만 지분은 내 거 아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이 공유물 분할이죠. 양괄호 1번은 공유물 분할 자유 동그라미 원칙 자유예요. 특약이 없는 한 소수 지분권자도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가 분할 청구하면 나머지는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분할하기 싫으면 분할 금지 약정하면 돼요. 그래서 자 268조 보세요. 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가 언제나 자유롭게 소수 지분권자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죠.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하기 싫으면 약정해야 돼요. 안 하면 소수도 언제나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응해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할금지 약정을 등기했으니까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이죠. 5년이라고 중개사법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중개실무에. 뭐 민법에는 숫자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개실무에 나온 적 있으니까 5년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분할 방법이 있죠. 꼭 2주마다 한 번씩 학원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어제 뭐였죠? 어제 예? 공시법이요? 꼭 공시법 다음 날 분위기 안 좋아요. 세법 한 다음 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공시법이 어렵죠? 아마 2차 과목 중에 등기법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등기법. 공법은 공부하고 시험 보면 맞거든요. 등기법은 공부하고 봐도 틀려요. 그게 등기법입니다. 등기법이 원래 제일 어려워요. 공부하면 양이 많아서 그러지 공부하면 재미있고 공부하면 맞아요. 양이 많아서 그러지. 등기법은 방금 책 보고 문제 풀어도 틀려요. 그게 등기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권법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물권법만 이해하시고 등기법은 절차법이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잘 하셔야 돼요. 물권. 난 등기법이 어려워요. 그거는 물권은 분명히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데보다. 진짜 제가 다 확인해봤어요. 몇 분. 다른 학원에서. 제가 통계를 왜 등기법을 못할까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나 그분들 물권법이 점수가 안 나오대. 계약법보다 물권이 점수가 더 낮아요. 그분들 공통점. 제가 확인해봤어요. 우리 학원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결국 민법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아무튼 1차는 하루라도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5, 6월 되면 이제 2차를 좀 많이 열심히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1차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1차는 하루에 꼭 30분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공시법 소비했다. 그러면 공시법만 복습하지 마시고 1차를 조금씩 보셔야 돼요. 조금씩. 그냥 민법이란 게 영어 단어와 같아서 안 보면 잊어버립니다. 안 보면. 그러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민법은 아무튼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보셔야 돼요. 학계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보셔야 되고 꼭 그렇게 조금이라도 반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제가 이제 여기 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도서관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주말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 대부분 수험생들 다 중개사에서 수험생이 많아요. 그럼 꼭 수험생들이 공법책만 보고 있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5, 6월 되면. 이것만 꼭 보고 있어요. 저분 2차 공부하신가? 하루 종일 읽어보고 있어요. 아, 저분 2차 수험생인가 보다 봤더니 민법책 옆에 또 나 있어요. 그럼 민법책 옆에 해놨어요. 이것만 공부하지 그냥. 그래서 제가 예전에 11월 첫날 말씀드렸지만 12월 첫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시험에 운 좋으면 낙방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공통점이 1차가 꼭 두세 문제 부족해요. 2차는 점수가 엄청 많이 남아요. 2차는 막 12개, 13개 남아요. 1차가 꼭 두세 개 부족에 떨어져요. 열심히 한 사람 중에 시험 떨어진 사람 유형을 보시면. 왜 그럴까요? 공부 시간 배열을 지금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남는데 이걸 좀만 더 하고 여기다 시간을 더 하려했다면 동차 합격했죠? 이분은 1차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1차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조금 30분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근데 2차를 손대다 보면 1차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만약에 오늘 학원에서 공부했죠? 집에 가서 무조건 민법 일단 1시간 하세요. 1시간. 그리고 나머지 내내 공부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제 세법 공부했죠? 집에 가서 일단 1차 학교로 민법 1시간 하세요 일단. 그리고 남은 시간 내내 그냥 세법 하세요 이렇게. 1차를 먼저 하시고 2차 해야지 방금 같은 결과 안 나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차를 한번 보시고 2차를 공부하시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것만 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차도 안 되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 걱정에
공법에 집중을 못해, 집중을. 눈은 공법을 보고 있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를 1시간 30분, 일단 한 30분. 그리고 공법 보시면 이제 머리에 잡념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튼 소감 내내 이것만 본 사람 있어요. 자, 가서 콱 공부책 버려버리고 싶은 자. 이거 민법책을 딱 펴놓고 싶어요, 그냥. 안 그러면 아까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1차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공일 분할은 아무튼 언제나 전원차며 한 명이라도 분할 절차에 빠지면 그 분할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공일 분할은 먼저 협의로 해야겠죠?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만약에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한다. 갑과 을. 그러면 협의 분할은 먼저 현물 분할할 수 있죠? 토지를 딱 쪼개할 수 있죠? 또는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판 돈을 지분 비율 나눠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대금 판 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명이 다 갖고 을은 돈 주고 내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 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셋 중에 뭐가 원칙이죠? 그냥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로 정하면 그게 원칙이고 원칙 없어 여기는 그냥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뭐로 협의했는가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현물 분할했다면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의 등기 분할 등기 시부터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186조. 이렇게 협의 분할의 원칙인데 당사자끼리 협의가 성립이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 법원에 와서 재판상 분할을 신청합니다. 이게 형성 판결이죠. 재판상 분할할 때 이게 원칙이 현물 분할. 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진다. 그때는 경매에서 대금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에는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상 분할도 가격 배상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한데 재판상 분할할 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재판상 분할하면 등기해야 됩니까? 187조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부터 분할 효력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분할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 여기는 187조 등기 없이 이때부터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분할하면 이때부터 분할 효력이 생기죠. 이때부터 여기도 이때부터 분할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소급이 없습니다. 소급이 없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분할 방법이 있죠. 언제나 전원 참여해요. 그럼 269조 봐보세요. 1항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의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원칙 협의 분할 안 될 때 재판상 분할하는 겁니다. 다음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 말이 법원은 원칙 현물만 해야 되고 이게 안 될 때 경매로 이거 하라 이거면 되고. 그럼 자 밑에 1번 협의 분할 있죠. 동그라미 2번 언제나 전원 참여 돼요.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재판의 분할 있죠. 동그라미 1번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의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분할 성립했죠? 협의. 그때 다시 서로서 그 분할 청구 못해요.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 분할소는 중단해야겠죠. 협의가 됐으니까 유지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됐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옆에 가격배상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재판상활도 가격배상할 수 있다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3번 분할 효과가 있죠. 반가로 1번 소급표 없어요. 반가로 2번이 담보 책임이죠. 동그라미 1번은 이겁니다. 처음에 갑과 을이 여기를 공유했어요. 지분 2분의 1씩. 그 다음에 공임을 분할했습니다. 분할해서 이쪽을 갑이 갖고 이쪽을 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초부터
이 부분에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다. 뭐 땅 지하에 폐기물 묻어 있어요. 폐기물. 이거 쓰레기 처리하는데 200만 원이 든대요. 가본자 다 부담하는가? 혹시 우리 이 토지를 가졌을지도 몰랐죠? 혹시. 그래서 지분 비율로 같이 책임져요. 그래서 갑도 100만 원, 을도 100만 원 책임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집중에 밑줄 돼 있죠? 집중 안 돼요. 자, 갑 을이 있죠? 지분 2분의 1, 2분의 1 이랬는데 갑이 자기 지분에만 돈 빌리고 저당권을 A에게 설정해 줬다. A가 저당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했어요. 분할하면 갑 지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이 집중될 것인가?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이 집중된다면 갑과 을이 짜고 A를 해야 할 목적으로 갑이 이만큼만 가져요. 갑이 이만큼만 갖고 나머지 우리 다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분산됩니다.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를 보여야 되니까. 그러게 집중돼 있죠? 그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책을 보실 때 혹시 눈치챘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집중에만 딱 밑줄 내 있죠? 밑줄을 집중되는 건 아니다라고 밑줄 걸려다가 딱 집중에만 밑줄 내서요. 왜 그럴까요? 집중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생각하시라고. 집중된다 안 된다인가. 그래서 집중에 딱 밑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9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0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2번 있죠?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그럼 밑줄이 먼저 지분 과반수죠? 그 아래 밑줄이 점유 폐지일 청구만 밑줄돼 있죠? 그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밑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도 부당이 된 반환 청구 밑줄돼 있죠? 그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밑줄만 보고도 이 책을 쭉쭉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따부터까지 밑줄을 잘 안 걷어요. 여러분이 딱 밑줄만 보고 우리는 결론만 하면 되니까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죠? 결론만 하면 되니까 결론을 생각하시라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심오한 뜻은 아셔야 돼요. 밑줄 그리냐고 혼났어 이거. 그 다음 다시 이제 92페이지 오세요. 95페이지, 92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유가 끝났고 이제 큰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죠? 가롤과 상호매의 신탁.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어디서 했죠? 부동산 실명법 할 때 했죠? 부동산 실명법 할 때. 그리고 이번 순환에도 했어요. 이번 순환. 오류올 순환 했어요. 우리가 계약법을 먼저 해갔죠? 동시행항변 할 때, 동시행항변. 구분소유적 공유가 해소될 때 동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관법제 할 때 했었어요. 관법제 할 때. 여러분한테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했다 이 말을 했다고. 여러 번 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 상호매의 신탁입니다. 그럼 일단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적용한대.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그럼 해지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해요. 이미 당사자끼리는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분 이전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지분 이전 의무가 있고 이걸 동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소유적 공유란 자기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완전히 소유권이 딱 나눠 있어요. 완전히. 근데 제3자에게만 지금까지 공부한 공유처럼 돼. 제3자에게만. 대외적으로.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자기들끼리는 색깔을 달래볼까요? 그러게? 대내적으로 구분소유, 대외적으로 완전 공유관계.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이쪽은 갑토지, 이쪽은 을토지 완전히 소유권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을은 함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내 땅 아니니까. 갑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땅 아니니까. 근데 등기만 전부에 대해서 갑을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을 지분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죠? 그만큼 명의시효한 거예요. 여기도 갑 지분 등기가 돼 있죠? 그만큼 명의시효한 겁니다. 그걸 상호명의시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소유권 나눴죠? 을이 넘어오면 나가라고 정의폐지에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넘어오면 나가라고 정의폐지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제3자가 불법점이하면 제3자한테는 공유관계예요. 그래서 갑도 혼자 보증행위로서 A한테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을도 혼자서 보증행위로서 A한테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지금까지 공부한 공유관계 똑같이 건데요. 자기끼리만 정확히 소유권이 다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 정확히 분할되어 있으니까 분할 청구 못해요. 근데 여기 있는 갑지분 등기해주고 여기 있는 을지분 등기하겠죠? 그게 서로 동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거로 1번 대내적 관계 있죠? 거기는 자기 특정 부분만 소유권 취득하죠. 다음 양가로 2번 대외적 관계 보세요. 자, 외부 관계에서는 일필지 전체 동원하면서요. 일필지 전체에 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 방해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배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에 밑줄 지분 이전 등기 절차 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다음 밑줄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소유권 나눴어요. 여기는 갑토지 여기는 을토지입니다. 대내적으로. 그럼 갑이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었어요. 나중에 무슨 사유로 소유자 바뀌면 법정이상권 발생해. 여기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니까. 근데 갑이 을 땅에 건물 지었다. 그럼 소유자 동일인 적 없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정이상권. 선생님 알아요? 관법지가 뭐 약자인지 아시죠? 뭐 약자예요? 그렇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에요. 관법지가. 약자. 관습법상 법정 아시죠? 다? 관법지. 뻑가충이 뭔지 아세요? 뻑가충. 뻑가충. 이게 버스카드 충전이에요. 그 초딩들, 중딩들이 쓰잖아요. 그 버스카드 충전. 안 들어보셨어요? 뻑가충이라고? 여친은 알죠? 여친. 여자친구. 남친은 알죠? 다? 약자예요. 뻑가충 버스카드 충전이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뻑가충 같이 제가 만들었어요. 따서. 그래서 그 관법지를 잠깐 이제 먼저 여기서 봐보시면 자 1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3페이지. 예, 상단에 반가로 3번 구분소유적 공유되어 있죠. 그럼 1번의 밑줄 보세요. 자신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면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이에요? 오른쪽이죠? 그럼 제일 끝에 법정이다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동그라미 2번의 밑줄 각자 토지에 각자 건물 그랬죠. 여기죠? 각자 토지 각자 건물. 그럼 제일 끝에 아래줄 끝에 법정이다권 발생한다 그랬죠? 같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공유를 마치고 이제 93페이지 오세요. 이제 합의를 보겠습니다. 1번 합의 우의가 있죠? 합의는 이제 조합체가 동업관계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뭐 학원을 동업한다, 커피숍 동업, 중국집 동업 그렇게 보면 돼요. 동업관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많이 보이죠? 동업은 그걸 조합체랍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면 재단일 합의로 공동 소유하는 거죠. 합의관계로. 이제 합의는 공유와 차이점이 3가지 있으니까 그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와 합의 차이점의 3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분 처분. 그러니까 합의는 A, B, C가 중국집 동업한다. 중국집
중국식 동업이에요. 그럼 공유는 먼저 지분 처분 자유죠. 내 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는 지분 처분할 때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 A가 중국집 금하러 나가요. 내 집은 팔아야겠다. 갑에게 판대요. 갑이 들어와서 동업하려면 B씨하고 마음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B씨 동의 얻어야 지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원 동의 필요해요. 근데 공유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이 일어나는가 상속. 공유는 원칙 지분 상속돼요. 합의는 원칙 상속 안 됩니다. 원칙. A 아버지가 죽어서 자식한테 지분이 상속되는가. 만약 상속된다면 갑 B씨가 동업하겠죠. 근데 원칙 상속 발생하지 않아요. A는 미각이 아주 발달해서 아버지 미각이 발달했는데 갑은 혀가 완전히 시멘트예요. 시멘트 혀가. 물만 닿으면 시멘트로 굳어버려요. 미각이 아예 없어요. 같이 동업하면 망하겠죠. 원칙 상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은 분할 청구 자유였죠. 단 5년 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자유예요. 합의는 조합체 관계가 유지 중에는 분할하면 안 되겠죠. 원칙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이점을 나머지는 다 똑같다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합의관계에 돼 있죠. 양거를 1번은 합의에서도 지분은 존재하지만 합의자는 전원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이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지되므로 합의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의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가로 2번 합의물이 있죠. 1번은 보존행위 각자 나갈 수 있어요.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2번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 청구 못합니다. 차이점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거기 써놨으니까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총유가 있죠. 총유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소유 형태입니다. 즉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예를 들면 뭐 교회, 뭐 종중, 그다음에 아파트 분여회, 뭐 마을 동리 이런 재단들. 자, 그럼 총유는 얘들과 가장 차이점이 얘들은 지분이란 게 있죠. 근데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이건 아예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수익금만 있는 거죠. 즉 교회재산 다 누구 거예요? 교회재산 다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거. 교인들 지분 없어요. 그럼 교인들이 뭐만 해요?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 게 사용수익권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잖아요. 사용수익권. 그래서 교인들은 지분 없고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유는 뭐든지 사원 총회 결의. 얘들은 보존행위 각자 단독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것과. 그래서 자 94페이지 2번 총유관계 있죠. 동그란 1번 총유에는 공유합의 있어같이 지분 없어요. 사용수익권만 있습니다. 자 2번 총유무로 관리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세요. 3번 총유무로 보존 동그라미 셋 다 다 사원 총회 결의.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 얻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유권을 마치고 이제 오른쪽에 와서 용익물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상권이 있죠? 자, 법조문 279조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 동원하세요.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그다음 사용 동원하며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럼 소유, 사용 뭐가 중요해요? 소유와 사용 뭐가 더 중요해요? 예? 지금 우리 용익물권 용익. 소유권 끝났어요. 용익, 사용. 사용이 더 중요해요. 사용이.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따라서 있습니까? 따라서 토지의 현재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상권 유약이 성립하며 기존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하죠. 소유가 더 중요하면 소유가 더 중요하다면 지상물이 없어지면 지상권 소멸할 거예요. 근데 사용이 더 중요하니까 다시 지으면 되죠. 지상물 없어져도 여전히 지상권 존속합니다. 왜 그래요?
사용이 중요해요. 사용. 그 다음 동그란 3번 지상권 물권이죠. 당연히 양도성 상속성 있어요. 4번은 뭐 유무상 가능하죠. 다음 로마자 2번이 지상권 취득에서 1번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밑줄이 2번 있죠. 첫째 물권적 합의가 있고 다음 등기 하겠죠. 등기. 다음 법률 규정은 법정상권이라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넘기시면 자 로마자 3가 지상권 존속기간 되어 있죠. 그럼 1번에 설정행위 있어 있습니까? 설정이 무슨 말이에요? 설정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합의 약정이에요. 설정이 뭐다? 합의 약정. 즉 법률행위. 둘이 설정했단 말이죠. 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설정이 뭐다? 약속, 약정, 특약, 법률행위, 협의 다 같은 말이에요. 둘이 정했다.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1번은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고 아래 중간에 2번은 설정행위 즉 합의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서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먼저 최장 제한이 있습니까? 최장기간 제한. 이건 없죠? 그래서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반면 최단기간 제한이 있죠? 즉 최소 몇 년 이상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하면 30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 목조 건물 그런 건 15년, 기타 공작물, 광고탑 이런 것들은 5년이라고 최소 이거 이상이라고 최단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단기간. 자 그럼 지상물 종류를 안 정했어요. 아니 지상물 종류를 먼저 정했다. 지상물 종류를 정했어요. 종류를 정했는데 기간 약정을 안 했대요. 지상권 설정하면서. 그러면 여기 최단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근 건물로 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30년. 목조 건물로 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15년. 광고탑 정했는데 안 정하면 5년이 돼요. 근데 지상권만 설정하고 내 땅에 뭐 할래 아직 몰라라고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대요. 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셋 중에 중간짜리 15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기 1번, 2번 써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3번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 매수 청구했죠. 283조가 있는데 이런 말이죠. 이건 시험은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랬죠. 자 이제 지상권자와 토지 임차인과 토지 전세권자 다 똑같습니다. 토지 전세권자는 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인정해요. 왜 그래요? 다 토지 빌린 건 똑같죠? 다 토지 빌렸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기 지상권이니까 일단 지상권을 보시면 자 갑토지를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했습니다. 우리 지상권을 취득해서 우리 갑토지에 건물 지었어요. 이 상태에서 첫째 기간이 끝났대요. 기간이 끝났다. 그럼 원칙이 중요하죠. 기간 끝나면 원칙 나대지 빌렸으니까 나대지로 반환하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를 줘야 돼요. 근데 철거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요. 철거하려고 봤더니 지상물이 멀쩡하다. 철거하기 아까우니까 그때는 우리 갑에게 이거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합니다.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돼요.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말이 청구지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래서 내 건물 너가 사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래서 갑이 최초의 지상권 계약할 때 너 나중에 매수 청구하지 마 라고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약정하고 계약서 쓰고 발도장 손장 다 찍었어요. 그래도 이 약정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래서 이거 약정했더라도
을은 나중에 1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건 283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임대차에서, 했죠, 이미? 임대차 이미 자세히 했어요. 했죠, 우리가? 임대차에서. 하고 와서, 우린 지금 계약법 하고 왔어요. 계약법 마치고 이제 다음 주면 물권부 다 끝납니다.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3번과 오른쪽에 4번 강행 규정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로마자 4번 지당권 효력 있죠? 1번 지당권자는 당연히 토지 사용권 있죠? 그럼 양괄호 1번이 중요해요. 자, 양괄호 1번 이런 거죠? 작년에 이제 전세권으로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둘 다 물권자지만 먼저 공통점은 전세권자와 물권자라 힘이 세죠. 지상권자와 물권자라 힘이 세요. 얘들은 힘이 세니까 목적물 유지 수선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부담해요. 그럼 여기에 드는 돈이 필요비니까 얘들은 필요비를 제출했더라도 소유자에게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달라요. 임차인은 힘이 약하죠. 채권자라. 임대차에서는 원칙 유지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유익비는 누구나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돌려올 때 소유자에게 가치 증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필요비. 그래서 그 양괄호 1번에 그 말 써 있어요. 그 다음 양괄호 2번 3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상권자 당연히 토지를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죠. 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처분권 인정되죠. 다음 3번 지상권도 토지를 이용하니까 상린관계에 적용되죠. 그 다음 2번 지상권 처분이 있는데 그 양괄호 1번과 2번은 묶어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법률행위 물권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그럼 지상권도 물권입니까? 그럼 지상권이 법률행위로 넘어가려면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이 넘어갈 때는 등기 없이.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자, 그럼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똑같아요. 을에게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을에게.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을에게는 현재 건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을이 A에게 건물을 팔아요. 건물 양도한다. 건물 매매합니다. 그럼 A와 을은 합의를 해야 돼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이니까 건물 팔 때 법정지상권, 지상권도 이전할지 말지 둘이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을과 A가 법을 몰라서 건물 양도만 하고 여기관해서 아무런 합의를 안 했어요. 아무 합의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니까 법정지상권 양도도 여기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아무 합의를 안 하면 법정지상권. 그럼 을은 현재 건물과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죠? 그럼 을 건물 등기가 취득이에요? 그냥 취득이에요? 을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예?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이제 대부분 이것 맞추고 그 다음을 틀리는데 여기부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법률행위 매매잖아요.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180이죠. 그럼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취득이에요? 그냥 취득이에요? 등기해야 돼요. 다 법률행위니까 소유권도 등기, 지상권도 등기해요. 등기.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다시 을에게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어요. 취득. 근데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돼. 처분할 때는 등기. 그러죠?
자, 이번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358조. 그래서 저당권은 여기까지 미쳐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를 청구했다. 그래서 A가 경락받으면 A는 건물과 법정기상권 다 취득하죠. 그럼 A는 건물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법정기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예? 등기 없이. 경매니까 법률 규정. 다시 소유권이든 지당권이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법률행위는 다 등기하죠, 등기. 그러죠?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을에게 건물과 법정기상권이 있어요. 자, 우리 처음에 건물 매매할 때 이거 아무 합의 안 하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A한테 지당권은 안 넘기고 지당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넘긴다 그래서요. 건물만 양도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지당권은 안 넘기고 건물만 넘긴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그래요? 지당권은 토지에 당 올리고 건물과 아무 상관없죠?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당권자와 건물 소유자 따로따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토지 누구 소유예요? 을은 지당권자요. 갑소유잖아, 갑소유. 그럼 A가 건물 등기하면 건물 누구 거예요? A 건물. 갑이 A한테 철거해 그랬어요. 너 왜 내 땅에 건물 가지고 있니?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A는 갑토지 사용권이 있습니까? 사용권 을한테 있어요. 그럼 철거당할 수가 있죠? 그럴까봐 우리 지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30년이라면 이 기간 내에서 A한테 다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 이게 좀 이따 원래 282조입니다. 그럼 임대하면 A는 토지 사용권 생겼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달라져도 건물 철거 안 돼요. 따라서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서로 달라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물 철거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잘 비교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 중에 이제 지난 모의고사 때 이게 나왔죠. 지난 모의고사 때. 4번에 등기해야 취득한다 해서 틀리게. 등기 없이 취득한다 경매니까. 지난 5월 모의고사죠. 그때 나온 거예요. 왜 안 한 건 냈냐고요? 187조니까 당연히 아실까봐 냈어요. 187조니까. 그래서 이제 97페이지 오시면 자 이제 일단 전세권과 이제 지상권 차이점 볼게요. 전세권 물권이라 양도 자유입니다. 물권이라서. 전세권도 물권이라 다 양도 자유요. 지상권, 전세권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이 특약 유효해요. 법에 써 있으니까. 지상권을 양도 금지 특약하면 그 특약 무효입니다. 이런 건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이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이게 282조요. 이렇게 30년이라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282조 맞습니까? 방금 282조 보셨죠? 그럼 전세권과 비교해 볼게요. 자,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그 상단에 306조 있습니까? 306조 봐보세요. 찾으셨죠?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설정행위가 합의, 특약,
합의로 일금할 때는 양도 못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렇게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여기.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약하면 양도 못한다. 그러죠? 법이 써있으니까. 네, 다시 아까 97페이지. 하단에 아까 양거로 1번 282조 읽었죠? 거기는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하면 그 특약 무효라. 무효입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양도가 부정돼. 왜 그래요? 이건 전세권은 법에 써있는데 지상권은 안 써있으니까 법에. 그 차이입니다. 항상 물권은 법대로 한다. 법대로. 그래서 97페이지 그 아까 282조 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지상권 처분 있습니까? 자, 여기에요.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유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잘. 유보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렇게 간직한 채. 이 말도 어려울까요? 간직한 채.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갖는다 이 말이에요. 갖는다. 간직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물 소유권만 유보 간직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 달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이 여기에요. 이 그림. 근데 이것만 하면 헷갈리니까 지금 세 개를 같이 비교한 겁니다. 더 헷갈리라고 비교한 거 아니에요. 안 헷갈리라고. 이것만 보면 이거랑 이제 헷갈려서 혼동되니까 안 헷갈리라고 제가 세 개 한 겁니다. 근데 왜 더 헷갈릴까? 저는 안 헷갈리라고 해드린 건데. 그래서 이 지문은 중개 실무에서 잘 나와 이거. 중개사법 했죠? 아까 그 지문 그 밑에 세 준. 그래서 민법 시간에 했죠하고 넘어갈 거야 아마. 자, 그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만 헷갈리니까 같이 이렇게 정확히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번 이제 2부만 할게요. 자, 3번 치료 지급 의무가 있죠. 자, 양거로 1번은 치료는 자 유상 무상 가능하죠? 무상 가능하죠? 다음 유상이라면 이걸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는 무상으로 할지 몰라요. 그러겠죠?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유상이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지려 보세요. 자, 세 번째 줄은 밑줄 보세요. 밑줄. 이를 등기야만 그 뒤에 소유권 다음 또는입니다. 또는 저만 한번 딱 찍어보세요.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무상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는 당연히 못하겠죠. 무상으로 돼버리니까 올려달라고는 당연히 청구 못하겠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지료 체납 1번 2년 동그라미. 2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는 2기 지상권 2년.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이런 판례죠. 자, 갑이 소유자일 때 지상권자 을이 1년 연체했대요.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또 1년 연체. 그러니까 병이 합산해서 2년 연체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예요. 양수인 나에게 2년이 돼야지 그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연체되어 있으면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앞사람 거 승계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법정이상권부터 보겠습니다.